자, 123페이지입니다. 오늘 수행평가에 대한 얘기 할 거야. 잘 들어야 돼요. 수행평가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자, 123페이지 기후변화의 요인, 여기서 나오는 얘기인데, 자, 기후변화의 요인 해서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1. 고기후연구. 고기후연구. 기후는 기후인데 과거, 오래된, 자, 그런 연구. 기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변화하는 대기의 상태를 일기 또는 기상이라고 하지만 기후는 오랜 기간 기상의 평균을 말한다. 기후는 더 오랜 기간. 이 지질시대의 기후는 1번 쓰세요. 2번, 3번 이렇게 쓰세요. 썼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써볼까? 빙하시추물은, 자, 빙하를 우리가 빙하, 이제 북극이나 남극에 현재 빙하가 있는데 그 빙하를 뚫어서, 그 코어라고 그래. 빙하 코어를 뚫어서 보면 그 다음 과거의 대기가 성분이 쫙 붙잡혀서 기록돼 있어. 자, 얘는 뭐 몇 억 년까지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고 80만 년 전까지, 80만 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조사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80만 년. 그러니까 뭐 2억 년 전, 3억 년 전 이런 것은 빙하시추물로 그 당시 대기 연구 못해. 빙하시추물로 연구할 수 있는 거 한 80만 년 전까지만. 자, 나무의 나이테로 연구할 수 있는 건 나무가 뭐 몇 억 년 된 나무, 현재 살아있는 나이테가 나와 보이는 나무 중에 몇 억 년 된 건 없어요. 한 1만 년 정도? 요 정도 되는 나무만 나이테를 볼 수가 있다. 물론 2억 년, 3억 년 된 나무도 있긴 하지만 그런 나무들은 나이테가 의미가 없어. 그 당시 뭐 나무가 10,000년, 20,000년 막 이렇게 살아? 그러진 않아. 뭐 몇 억 년 살고 몇 천만 년 살고 그런 나무는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 과거 지질시대 중에 중생대, 고생대, 성캄브리아대 걔들은 화석으로 해야지. 화석. 표준화석, 시성화석. 표준화석으로. 그렇지? 알아내는 거야. 기후를. 자, 여기 추가적으로 조금 더 얘기해야 되겠어요. 이 빙하시추물에 대한 얘기. 자, 오른쪽 보세요. 빙하의 얼음을 구성하는 산소의 동위원소 비율. 요거 생각나요? 1학기 때 나왔던 거. 이것을 분석하면 과거 기후의 기온을 알 수가 있고, 빙하 얼음 속에 포함된 공기방울을 분석하면 과거 지구 대기에 포함된 온실기체의 농도를 알 수 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할게. 화이트보드를 하나 띄울게요. 자, 여기가 바다야, 바다. 여기 대기가 있어. 자, 산소 16도라고. 이 비율은 대기 중에서 또는 바다에서도 항상 일정해야 되는데 누가 무겁지? 얘가 좀 무겁죠. 얘가 좀 무거워. 우리 1학기 때 선생님이 얘기할 때, 자, 이 비율이 대기에서 높다? 대기에서 저 비율이 높다? 그 얘기는 뭘 뜻한다고 그랬나? 대기에서 높다? 더웠다. 그때 기후는 더웠다. 왜냐? 더우니까 바다에서 이 무거운 애들이 막 증발됐거든. 얘 원래 무거워서 잘 증발이 안 되거든.
덥기 때문에 막 증발을 해. 그럼 대기에서 비율이 높아져. 그게 그대로 고스란히 그 당시 빙하에 붙잡혀 있게 된다. 대기가 얼 때 같이 붙잡혀서 빙하에 기록이 돼요. 결론. 빙하에 이 비율이 높았다는 얘기는 그때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그 얘기야. 더웠다. 더웠다. 근데 여기에서 오늘은 선생님이 하나 더 추가로 얘기할게요. 반대로 얘기할게요. 반대로. 대기의 이 비율이 높았다면 그 당시 바다는 이 비율이 높았을까 낮았을까? 거꾸로 낮아. 왜냐? 바닷속에서 요게 다 튀어나가가지고 다는 아니지만 대기에서 이 비율이 높으면 바다에서는 자연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대기에서 이 비율이 높았다 그 얘기는 바다에서는 비율이 낮았다 그 얘기야. 그럼 거꾸로 이렇게 문제 내면 어떻게 될까? 바다에서 이 비율이 높았다면 즉 그 화석을 연구했더니 바다에 사는 뭐 산호나 조개 이런데 이 비율이 높게 나와? 바다에서 이 비율이 높아. 바다 생물 조개나 화석에서 이 비율이 높았다. 바다에서 저 비율이 높았다 그러면 대기로 이게 많이 나갔다 안 나갔다? 안 나갔다. 안 나갔다. 그렇다면 증발이 많이 안 됐다는 얘기니까 더운 추운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그 다음 빙하에 기록되었다. 빙하 대기를 얘기해 바다를 얘기해. 대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기의 상태를 대기에서 왜냐하면 대기의 성분이 빙하에 기록되는 거니까 바다에 있는 성분이 빙하에 기록되는 게 아니고 그걸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조금 더 얘기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나무에 빙하시춘물 지금까지 얘기했고 빙하시춘물 그러니까 대기다 바다다 대기에서 대기 성분을 조사할 때 얘기한다. 자 나무의 나이테 두 번째 나무의 나이테는 최대 1만 년. 왜냐하면 현존하는 나무가 보통 한 1만 년이 최대인가 봐.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줄무늬 보여요? 이렇게 줄무늬? 이걸 나무 나이테라고 그러지? 그런데 이제 나이테는 어떻게 생성되는 거냐? 나이테가 1년인 이유. 자, 이 검게 보이는 부분과 약간 밝은 부분이 있는데 밝은 부분은 간격이 넓고 검게 보이는 부분은 좀 좁아. 그래서 그걸 합쳐서 그게 한 세트 1년이야, 1년. 왜냐? 여름에는 부피 생장이 많이 되니까. 그 다음에 겨울에는 부피 생장이 조금 되니까. 겨울에 부피 생장하는 부분은 검게 나타나고 여름에 부피 생장하는 부분은 약간 밝게 나타나거든. 그래서 그 두 개 묶어서 한 세트야. 그런데 이게 또 이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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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바깥쪽이 최근이겠죠. 안쪽이 안으로 가면 갈수록 과거일 테고 근데 나무태 간격이 넓은 해가 있었다. 넓다. 그 얘기는 그해 비가 많이 왔다거나 엄청 더웠다거나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지. 왜냐하면 부피 생장이 많이 됐다는 얘기니까. 자, 여기 이제 마지막 화석. 얘는 이제 뭐 80만 년보다 더 오래된 몇 천만 년, 몇 억 년 그런 거 할 때는 표준 화석을 이용해서 한다. 됐습니까? 여러분 이제 수행평가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수행평가. 자연적? 자연적? 그러면 인위적이란 말도 나오겠네? 인위적? 어디 나올까? 책 갖고 있는 사람 빨리 보세요. 프린트 저기 뭐야 출력한 사람. 인위적이란 말이 몇 페이지 나와요? 125페이지에 나오네. 125페이지.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 외적이란 말이 있네. 그럼 또 무슨 말이 나올까? 내적이란 말도 나오겠네. 내적. 내적. 여기다 괄호치고
이렇게 하나 써둘까요? 써두세요. 천문학적인 요인이다. 썼습니까? 우리 수행평가는 이거야, 이거. 자, 지구 기후변화의 자연적 요인에 대하여 논하시오. 논술형 글쓰기 10점. 자, 추가로 설명을 좀 더 할게요. 자, 지금 나온 게 지구 기후 변화의 아이고. 이렇게 됐을까요? 자, 지구 기후 변화의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으로 나누었고, 얘는 다시, 자, 보세요. 외적인 요인과 이걸 뭐라고 한다고? 천문학적 요인. 그 다음 또 내적인 요인 몇 페이지에 있어요? 몇 페이지에 나와? 124페이지에 나오네. 124페이지에. 그렇죠. 이 중에 이게 수행평가다. 자연적 요인에 대하여 논하시오. 자, 그러면 얘 다 써야 되겠네? 자, 우리 프린트 저기 뭐야 교재를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자, 여기에 몇 가지 나옵니까? 1. 찾아봐. 123페이지. 1. 쓰진 않겠어요. 읽을게. 지구 자전축 경사 방향의 변화. 2. 지구 자전축 기울기 변화. 3. 지구 공전궤도 이심률의 변화. 4. 태양 활동의 변화. 이렇게 4가지 나오네. 여기에는 몇 가지 나와요? 1. 수륙 분포의 변화. 2. 화산 활동. 3. 지표면 상태의 변화. 그러면 우리 논술형 글쓰기는 이거 자연적 지구 기후 변화 자연적 요인에 대해서 쓰시오 그랬으니까 그렇게 나온다니까 즉 7가지 다 써야 된다 그 얘기야. 나열만 해서는 안 되고 7가지에 대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이렇게 변하면 기후가 뭐 우리나라 뭐 기후가 어떻게 변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올 거야 각각. 어? 뭐 빙하가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 뭐 화산 활동이 활발해지면 지구의 기후가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얘기. 또 여기서 뭐 앞에 같은 경우는 지구 자전축 방향이 변하는데 이렇게 변하면 우리나라 뭐 기후는 어떻게 변하냐. 또는 지구 자전축 기울기가 현재는 23.5도인데 뭐 24.5도로 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구 자전축이 23.5도인데 앞으로는 24.5도 이렇게 변해요. 또 21.5도 이 사이에서 막 변하거든 등등. 자, 그런 것들을 7가지 다 쓸 수 있어야 되겠다. 10점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 천문학적, 이 외적인 요인이 좀 더 어려워. 이해하는데 어려워요. 얘보다는 좀 어렵거든. 자, 이거에 대해서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베이스가 되는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할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또는 잘못 알고 있었던 자, 그런 것들. 여러분,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지요. 자, 이걸 알아야 돼. 이게 스타트야. 이게 베이스가 돼. 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아. 이때 태양 주위를 원으로 도나 타원으로 도나.
타원으로 돈다. 우리 간단한 수학 얘기 하나 할까? 겁먹을 거 없어요. 원하고 타원하고 좀 달라. 원은 이렇게 그리면 돼. 앞정 하나, 실, 연필, 뺑 잡아 돌리면 원이야. 원. 어느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단. 이게 원이야. 타원을 어떻게 그리느냐? 앞정이 두 개가 있어야 돼. 앞정 두 개, 실, 연필, 뺑! 그럼 어떻게 그려질까? 타원이 그려져요. 이렇게 타원이 그려지는 거야. 타원이. 찌그러지 타원이 됐네. 자, 그림이 선생님이 그 손으로 그려서 좀 애매하긴 한데, 자, 그래서 원은 얘를 뭐라고 하느냐? 원의 경우는 얘를 중심이라고 하는 반면에 타원은 중심이라고 못해. 왜냐? 앞정이 두 개잖아. 그래서 얘는 초점이라고 그래. 그리고 초점은 두 개야, 두 개. 타원은 초점이 두 개. 이게 기하학적으로 그래요. 자, 지구가 태양 주위를 어떻게 돈다? 원이다, 타원이다? 타원으로 돌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점선을 좀 그려볼까? 여러분 이 생각을 좀 해야 돼. 자, 여기 얘는 그러면 원의 경우는 말이야. 반지름 그러잖아. 반지름. 거리가 다 같아. 반지름? 타원은 반지름은 반지름인데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느냐? 긴 쪽 반지름.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라고 하느냐? 이 정 가운데서 끝까지. 짧은 쪽 반지름 이런 말이 나와요. 장반경과 단반경. 그리고 초점은 두 개. 이 초점은 장반경 위에 있다, 단반경 위에 있다. 초점은 장반경 위에 있다. 그렇죠? 초점은 장반경 위에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사실. 태양의 위치가 자 우리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 때 이거 아니야? 이거거든 이거. 이때 태양의 위치는 어디일까? 태양의 위치가 어디일 것 같아요? 자, 지구는 이제 이 바깥에 타원 궤도를 도는 거야. 일단 태양의 위치는 이 타원의 정중앙이 아니야. 두 개의 초점 중에 하나. 앞으로 선생님은 편의상 태양을 여기다 두지 않고 항상 오른쪽에 치우친 이쪽으로 놓고 설명을 할 거야. 이쪽으로 놓고 설명하겠어요. 그러면 어떤 용어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자, 지구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앞으로 이걸 베이스로 합니다.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자, 이게 지구야, 지구. 이게 지구. 그러면 얘들아. 그러면 이 거리하고 같아요, 틀려요? 다르지요? 이 거리하고 이때 지구에서 태양 사이의 거리와 이때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는 달라. 그래서 이때가 가까워 멀어? 그래서 지구가 여기 있을 때를 근일점이라고 합니다. 근일점. 가깝다. 태양과. 자, 태양과 가까워. 여기 있을 때가. 그럼 여기 있을 때는 뭐라고 할까? 원일점을 지난다고 얘기를 한다. 자, 그림이 좀 복잡하게 됐는데 모든 드로잉을 지우고 다시 한번. 자, 지구는 태양 주위를 아이고 그림이 좀 못 그려졌네. 좀 못 그려져도 이해해 주세요. 지금 타블렛으로 하는 거라 아무래도 칠판보다는 자 이렇게 타원으로 돌아. 그 다음 태양의 위치는 정중앙이 아니라 두 개의 초점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경우는 가로, 세로 중에 가로가 장반경, 세로가 단반경이야. 자, 장반경에 여기가 태양. 다음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 지구가 이렇게 도는데 이때 태양과 뭘 더 가깝다? 이때 태양과 가깝다. 그래서 여기를
근일점이라고 하고 지구가 아이고 안 지우려고 했네. 자, 지구가 여기 있을 때 태양과 멀지요. 여기를 뭐라고 한다? 원일점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원일점이라고 한다. 자, 근일점, 원일점의 의미가 뭔지 잘 알아두세요. 뭘 근일점이라고 하고 뭘 원일점이라고 하느냐. 그 다음 우리나라는 남반구, 북반구. 우리나라는 북반구. 북반구. 자, 그 다음 현재 지구의 자전축은 23.5도 기울어 있거든. 자,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 있다. 그 얘기는 현재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자, 현재 지구의 자전축은 자, 수직이 아니라 이렇게 수직으로 태양을 도는 게 아니야. 이렇게 기울어 있어. 이렇게 23.5도. 몇 도? 23.5도 기울어 있다. 여기서는 이렇게 되겠네. 23.5도.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게 현재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제일 많이 들리는 거 우리나라 북반구라고 그랬지. 북반구. 북반구. 우리나라. 자, 여기 A, B 언제가 여름일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가 여름. 여기가. 여기 겨울이야. 겨울. 왜 그러냐? 일단 외워두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언제가 여름이다? 근일점이다, 원일점이다? 원일점에 있을 때가 여름이다. 아니 선생님, 이때는 태양보다 멀고 이때는 태양과 더 가까운데 왜 이때가 더 더워요? 결론, 지표면의 온도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보다 바로 태양의 남중고도가 더 큰 역할을 한다. 남중고도. 자, 여기서 고도란 용어가 나왔네. 사실 선생님이 여기 그림을 좀 과장되게 그렸지만 이쪽하고 이쪽하고 거리 차이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진 않아요. 완전히 이렇게 찌그러진 타원이거나 그러진 않아. 이 차이가 크진 않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거리가 멀어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야. 이게 바로 지표면의 온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거든. 뭐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기서 고도에 대한 얘기를 예를 보면서 하겠어요. 야, 이거 선생님이 직접 그렸다. 잘 그렸죠? 여기서 이제 해외여행을 가거나 비행기 타고 왔나? 비행기 타고 가면 여기서 필리핀까지 가는데 비행기가 고도가 막 8,000m, 9,000m 높이로 간다. 그런 높이를 의미하는 고도도 있고 지금 선생님이 하려고 하는 의미의 고도는 뭐냐? 자, 이 그림에서 여기 사람 보여요? 사람. 자, 이건 이제 선생님이 이따 필요한 경우에만 그림을 좀 추가할 거야. 지금은 마우스를 보세요. 자, 여기 사람 보여요?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이 이쯤 돼. 이 각도가 한 37.5도 돼요. 우리 남학생들 내년에 군대 가야 하잖아. 내후년에 가나? 내후년에 군대 갈 때 위도 38선? 자, 여기는 한 37.5도 서울 기준으로. 자, 이 정도 돼. 이게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 보면 되겠어요. 자, 여기 자전축이 있고, 그렇지, 자전축. 지구와 이와 같이 자전을 하면서. 자, 여기는 적도지방이 되겠지. 자, 그러면 얘들아, 요 파란 선은 뭐라고 부를까? 파란 선. 이 파란 선은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지평선입니다. 지평선. 지평선이란 내가 서 있는 나하고 바닥 수평. 나하고 수직인 이 면. 이건 지평면. 선으로는 지평선. 자, 그리고 여기에서 태양의 남중고도, 태양의 고도 개념은 바로 이거야, 이거.
여기서는 높이 미터 몇 미터, 뭐 8,000m, 9,000m 비행기처럼 비행기가 가는 그런 게 아니고 각도야 각도. 여기에서 여기까지 각도. 잠깐만 선생님이 손을 좀 볼게. 자, 색을 없애고 손을 자, 선생님 여기 선 하나 추가했는데 이 각도를 얘기해. 이 각도.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쓰는 용어 고도의 개념은 각도입니다. 각도. 이 각도. 자, 이 사람은 자, 지금 여기 보면 햇빛이 오른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네. 오른쪽에 태양이 있다는 얘기야. 태양에 이렇게 들어오면 지평면에서부터 태양까지 고도. 이게 고도야, 고도. 남중고도라고 그래. 태양이 남중고도. 자, 여기에서 자, 이거 여기에서 마음의 준비 됐어요? 자, 여기에서 자, 여러분 태양이 비스듬히 들어올 때와 태양이 머리 위에 있을 때 언제가 더 덥지? 머리 위에 있을 때, 머리 위에서 오면 단위 이제 지표면이 받는 열량이 더 많아져, 더 더워져. 자, 내가 선생님이 햇빛은 그대로 놔두고 이 지구 전체를 오른쪽으로 23.5도 기울일 거야. 오른쪽으로 23.5도. 몇 도? 23.5도. 자, 다 기울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뭘 보느냐? 태양의 남중고도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즉 태양이 관측자보다 햇빛이 비스듬히 오게 되나 머리 쪽으로 해서 오게 되나 그걸 잘 봐. 자, 내가 기울인다. 태양 쪽으로 23.5도 기울인다. 기울일 거야? 자, 기울인다. 태양 쪽으로 기울인다고 그랬어. 자, 태양 쪽으로 기울이고 있죠. 5도, 10도, 15도, 20도, 25도, 26도, 23.5도 기울였어. 햇빛도 좀 여러분 헷갈릴까봐 햇빛도 좀 이동시킬게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태양의 남중고도가 더 커졌나 작아졌나? 더 커졌네. 더 커졌죠? 더 커졌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축이 태양 쪽으로 기울면 기울수록 우리나라는 더 더워져. 그리고 이게 현재 여름이야, 여름. 이게 우리나라 여름이야. 우리나라 여름에는 지구의 자전축이 태양 쪽으로 23.5도 기울어져 있고 겨울에는 어떻게 될까? 그럼 겨울에는 반대로. 자, 반대로. 겨울에는 아까워 이런 상황이 아니고 아마 이런 상황이 될 거야. 자, 자전축이 이렇게 수직이 아니고 겨울에는 반대로 이렇게 23.5도 반대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겠지. 이렇게. 맞아요? 그 다음 햇빛도 이렇게 되면 햇빛이 어떻게? 햇빛이 어떻게? 더 비스듬히 들어오게 되잖아. 비스듬히. 응? 그래서 얘는 쉽게 그냥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지구의 자전축이 태양 쪽으로 머리를 인사하고 있으면 숙이고 있으면 우리나라 여름, 태양과 반대쪽으로 지구 자전축이 반대로 태양 쪽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누워 있으면 겨울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뭔지 알겠어요? 자, 예를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 자, 태양 여기 있다. 태양.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지구의 자전축이 이와 같이 태양 쪽으로, 자, 지금 이 경우 지구 자전축이 태양 쪽으로 기울어 있잖아. 여름, 우리나라 여름. 지구 자전축이, 자, 얘는 어때? 지구 자전축이 태양과 반대쪽으로 기울어져 있잖아. 이쪽이 아니고 이쪽으로. 이러면 겨울 이렇게 외워두세요. 자, 이게 베이스입니다. 뭔지 알겠어요? 이게 베이스야. 여기에서 시작할 거야. 여기에서. 그래야 지구 기후변화 자연적 요인 중에 외적인 요인, 즉 천문학적 요인에 대한 이해가 쉽습니다. 자, 뭔 말인지 알겠어요? 좀 정리를 좀 하자면 우리가 고도 개념을 어떻게 했다? 높이 미터가 아니라 각도로 정의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고도는 각도야. 그 다음에 지구가 태양 주위를 타원으로 도는데 타원으로 돌아 타원으로 도는데 거리가 가까울 때가 있고 멀 때가 있다. 가까울 때가 근일점, 멀 때가 원일점. 그 다음 지금 북반구 우리나라와 같은 북반구 기준으로는 원일점에 지구가 있을 때가 여름이다. 근일점에 있을 때가 겨울이다. 요 정도까지 오늘은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지금 오늘 한 얘기 요거 잘 기억해라. 어디 봅시다. 자, 여러분 출결 해봐야지. 나가지 말고 있어.